이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학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함수와 방정식은 불가분의 관계,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사실 함수 자체도 방정식이죠. 미지수가 두 개인 방정식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를 독립, 하나를 종속, 변수 구분하면서 함수라고 부르는 거고, 그 함수에다가 y에 0만 집어넣으면 짜잔 하고 x에 관한 방정식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새로 배우시든지 간에 걔와 관련된 방정식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수로그 함수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지수로그 방정식과 부등식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럼 이 다음 단원이 삼각함수인데 삼각함수를 배우다 보면 뭐가 나올까라는 거 미리 예측할 수 있어요? 삼각 방정식이 나오겠구나를 예측할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지수로그 방정식과 부등식을 좀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방정식의 정의를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지수 방정식은 제가 처음에 지수를 도입할 때 말씀드렸는데 변수가 어디 존재하죠? 지수에 존재하죠. 다항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변수가 어디 존재하죠? 밑에 존재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지수의 미지수를 포함한 방정식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어요. 지수의 미지수를 포함한 방정식이다. 자, 지수 방정식은 크게 분류를 해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항이 두 개이거나 항을 두 개를 만들 수 있는 경우. 두 번째, 항이 세 개 이상인 경우. 근데 N시상처에 파생되는 함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혼동하거나 하진 않거든요. 예. 밑에 보시면 항이 두 개이거나 항을 두 개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해법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아주 쉽습니다. 지수함수는 무슨 함수? 1대1 함수죠. 맞아요? 그럼 항을 두 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냐면 A의 fx 제곱은 A의 gx 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예. 그러면 얘가 수학적으로 뭐하고 동일한 뜻을 갖냐면 이게 1대1 함수니까 그냥 fx는 gx하고 같은 뜻을 갖습니다. 맞죠? 그래서 얘를 풀면 돼요. 근데 얘를 푸는 건 더 이상 지수 방정식이 아닐 거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죠. 동의합니까? 근데 밑을 갖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건데 밑을 갖게 할 수 없을 수도 있죠. 밑을 갖게 할 수 없으면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수로그 관련된 걸 공부하다가 식을 변형하기 어려우면 뭐 하면 된다고 그랬죠? 네? 아, 처음부터 해야지. 으아! 이것부터 해야지. 네, 양변 녹을 취하면 돼요. 그래서 밑을 갖게 할 수 없는 경우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요거만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여기 문제 4개가 나올 건데 이 4개는 전부 다 다른 유형입니다. 같은 유형이 한 문제도 없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위에 걸 푼다고 해서 아래 걸 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 달라요. 자, 첫 번째. 밑을 갖게 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6의 x제곱이 2의 x제곱 곱하기 3의 x제곱이잖아요. 근데 3의 x제곱은 절대 0이 될 수 없죠. 지수함수의 치역은 양의 실수니까. 그럼 약분이 가능하죠. 0이 될 수 없어요.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럼 남은 게 누구예요? 2의 2-x하고 2의 x가 같다는 건데 그러면 2-x하고 x가 같다는 거니까 x는 1 나오는 거죠. 동의하시겠어요? 이게 지금 밑을 갖게 하여 지수가 같다를 이용해서 항이 두 개인 지수 방정식을 푸는 예제인 거죠. 아시겠죠? 두 번째 건 당연히 밑을 갖게 할 수 없는 애가 나올 거예요. 예. 자, 만약에 밑을 갖게 할 수 없다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이 3 하나 날려봐야 이 지수 하나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2의 x 플러스 1제곱이 3의 2x다 이런 형태니까 더 이상 등식을 변형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의아부터 해달라니까 의아 양변 녹을 취하는 거예요. 보통은 딱히 취할 게 없으면 객관식 선지를 보고 고르면 되는데 객관식 선지에 로그 형태로 답이 적혀 있을 거고요. 그거에 밑을 보고 고르시면 되고, 주관식이다라고 하면 그냥 아무거나 취하시면 되는데 보통 상용록을 많이 취합니다. 밑을 생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양변에 상용록을 취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1 곱하기 로그 2가 됩니까? 맞아요?
오른쪽은 2x 로그 3이 되죠. 이걸 x에 대해 정리하면 2 로그 3 마이너스 로그 2 곱하기 x는 로그 2다. 이게 나오고요. 이거 그냥 x에 대해 단순히 풀기만 하면 되니까 답이 이따위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답이 이런 식이니까 양변에 어떤 로그를 취할지는 객관식 선지를 보고 그러시면 되겠죠. 근데 사실 이렇기 때문에 잘 안 물어보기도 합니다. 잘 안 물어보니까 어쩌다가 물어보면 굉장히 당황하죠. 어씨 뭐지 이거 이러면서. 근데 항상 당황하지 마시고 양변에 로그를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오, 3번 문제 어마어마하죠? 3번은요 지수 방정식인가요? 아닌가요? 맞아요? 지수 방정식 아니에요. 제가 아까 지수 방정식의 정의 뭐라고 했어요? 지수에 미지수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미친 상수란 얘기인데, 그죠? 얘는 지금 뭐예요? 밑에도 미지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지수 방정식 해법을 아예 쓰지 않으면 여기 나오지 않겠죠. 쓰긴 써요. 쓰긴 쓰는데, 그럼 뭐가 고민이냐면 밑이 상수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밑이 변수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수함수 입장에서 밑은 반드시 어떤 제한 조건을 갖고 있죠? 밑은 아니 로그의 밑하고 조건 똑같다니까? 미친다 이것들이. 밑은 일이 아닌 양수. 밑은 일이 아닌 양수죠. 근데 양수 조건 나와 있으니까 일이 아닌이 필요하죠. 근데 일이 아니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이 아닐 때하고 일일 때하고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x가 1이라고 간주해보죠. 그럼 좌변도 1의 루트 1제곱, 우변은 루트 1의 1제곱. 둘 다 1이죠. 그러니까 같죠. 그럼 성립하죠. 성립한다는 것은 이 1이라는 놈이 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두 번째, x가 1이 아니다 라고 하면 이제 얘를 나름 지수 방정식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럼 밑을 갖게 해서 x의 루트 x제곱은 x의 2분의 1 x다 라고 만들 수 있죠. 그럼 루트 x는 2분의 1 x다. 이걸 풀면 되니까 이걸 풀면 x가 얼마 나와요? 4가 나와요. x는 양수해야 되니까 무조건 4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걸 실제 변형해 보시면 이제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4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안 됩니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마이너스 4? 플러스 4? 0. 0은 안 되죠. 양수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4 안 나오면요. 0하고 4 나오죠? 네. 그래서 4만 골라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 책에서는 보통 밑이 1인 경우에 지수가 같지 않아도 등식은 성립한다 이렇게 외우게 시키는데 그러지 마시고 밑이 변수네? 그러면 지수 방정식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데 밑이 1이 양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일 때하고 1이 아닐 때하고 문제를 나눠서 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4번은 같은 유형입니다. 이거 워낙 좀 잘 안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가끔 나오면 당황해 하니까 한 문제를 더 넣었어요. 이것도 보이시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그냥 이것이 밑이 양수임을 설명해 줄 뿐이지 1이 아니다는 설명해 줄 수 없어요. 그럼 밑이 1이 될 때는 x가 0이 될 때죠. 그래서 이 문제는 x가 0일 때하고 x가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풀 수밖에 없는 거죠. 동의하시겠어요? 근데 x가 0이면 좌변은 1입니다. 우변은 1입니다. 맞습니까? 성립하는군요. 성립한다는 것은 이 0 역시 이 방정식 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x가 0이 아니다 라고 하면 이때는 좀 특이하게 밑을 갖게 하는 게 아니고 밑을 갖게 할 수 없으면 지수를 갖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같은 예제는 아닌 거죠. 네. 그럼 지수가 같으면 밑도 같을 거 아니냐 라고 해서 x 플러스 1이 3이다. 즉 x는 2이다. 이렇게 이것도 지수가 0일 때는 밑이 같지 않아도 성립한다 이렇게 외우게 시키는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밑이 1이 아닌 양수의 어떤 제한 조건이 위배되기 때문에 분류해서 푼다 라고 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밑을 갖게 할 수 없으면 사실 로그를 취하지 않고도 지수를 갖게 할 수 있는 경우에 지수를 갖게 해서 풀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이걸로. 그죠? 네. 현재까지 잘 이해되시죠? 네. 4번 넘어갑니다. 항이 3개 이상인 경우 해법이 뭐냐라고 하면 치환입니다. 문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민정이 얘기해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 식의 샤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죠? 그렇죠. 예. 제가 기대하는 답변은 정확히 이건데 2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를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2라는 이차함수의 합성함수로 만든 방정식이군요. 이게 제가 기대하는 답변인데 여튼 항이 3개 이상인 경우는 지수함수를 다항함수에 합성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보통 뭐 밑도 끝도 없이 공통부분을 만들어서 치환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합성된 지수함수를 찾아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뭐 그렇게 쓸게요. 예. 공통부분을 치환하면 이 방정식이 뭘로 바뀝니까? 다항 방정식으로 바뀌어요. 다항 방정식이라는 건 2차, 3차, 4차 방정식 얘기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풀 수 있는 거죠. 다만 지수 방정식의 경우에는 이 공통 부분이 a의 x제곱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역이 양의 실수로 제한되죠. 특히나 정의역이 애시당초에 x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면 양의 실수가 아니고 ax의 범위가 뭐에서 뭘로 정의되죠. 그러니까 완전한 형태의 다항 방정식이 아니고 변역이 정해진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만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면 이때 치환한 변수의 범위에 유의한다. 이게 되게 많이 놓치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이걸 합성함수로 바라보면 놓칠 수가 없어요. 왜? 합성함수의 포인트는 뭐라고 했죠? 합성되는 함수의 치역이 합성하는 함수의 정의역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성함수로 바라보면 이 부분은 절대 놓칠 수가 없다 라는 얘기예요. 자, 실제로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보는 눈이 필요한 거죠. 맞아요? 심지어 이건 식이 워낙 간단해서 치환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맞죠? 네. 그러면 치환 안 하면 뭐 좋은 게 뭐냐면 답이 안 되는 것들을 금방 잘 탈락시켜요. 그죠? 치환하면 t는 8하고 마이너스 4 나오니까 둘 다 답으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2의 x제곱이 8아니면 4다 이러면 뭐야 2의 x제곱 무조건 양수인데 마이너스 4는 안 되는구나 바로 알겠죠? 그래서 x는 얼마다? 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그죠? 맞습니까? 네. 이게 전형적인 형태고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알겠죠? 하지만 저는 예제를 하나밖에 쓰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네? 네. 네. 양말 곱해져요? 왜요? 그렇죠. 네. 되게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하시는데 얘와 얘가 역수이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되는데 알겠죠? 네. 선생님 이 두 개 역수예요. 혹시 이 두 개가 역수라는 걸 잘 발견하지 못한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2의 역수는 2분의 1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분모를 보내고 분자 1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러면 역수를 발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역수의 정의는 뭐예요? 곱이 1인 두 수의 관계예요. 이렇게 알고 있는 학생은 그냥 이거 두 개 곱해봅니다. 1이죠? 역수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죠? 그냥 역수의 정의 가지고 찾으세요. 알겠죠? 곱이 1인 두 수의 관계가 역수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개를 곱해보니까 1이잖아요. 아, 역수구나 라는 거 아는 거죠. 그러면 하나만 알면 나머지 하나 자동으로 아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2 플러스 루트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방정식이 t 플러스 t분의 1은 4 이렇게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은 0이니까 이걸 근해 공식으로 풀면 t가 뭐가 나오냐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와요. 이해하시겠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x가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이거 역수임을 발견하면 사실 아무 문제도 아닌데 발견 못하게 되면 엄청나게 미궁성을 갈 수가 있거든요. 네. 역수임을 발견하는 방법이 역수의 정의 곱이 1인 두 수의 관계를 역수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보다 쉽게 역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다음 3번입니다. 3번은 이거 뭔가 좀 이렇게 감추고 싶은 게 뭐 이건데요. 이렇게 하니까 알아보시겠죠? 이게 뭐예요? 합. 이게 뭐예요? 곱. 합과 곱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 뭐 할 수 있죠?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죠? 맞아요? 즉 3의 x제곱과 3의 y제곱은 t의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27은 0의 해죠. 해. 동의합니까? 다만 그냥 해가 아니고 뭐예요? 양수해죠. 왜냐면 3의 x제곱도 치역이 양의 실수이고 3의 y제곱도 치역이 양의 실수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네. 근데 얘를 인수분해 보시면 3구 저 둘 다 양수라서 별 문제 없어 보이네요. 그래서 t가 3도 되고 9니까 3의 제곱도 되죠. 근데 이게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x의 y 위치는 바뀌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x, y라는 해는 1과 2일 수도 있지만 2와 1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수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지수방정식이니까 미지수가 어디에 있어요? 지수에 있죠. 그럼 지수의 합을 알고 싶은 거죠. 지수의 합을 알고 싶다는 것은 전체의 곱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 중에 곱을 이용하게 돼요. 합이 아니라. 동의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놈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 볼 거면 저걸 2차 방정식으로 보고 싶죠. 그러면 2차 방정식의 근은 뭐가 되냐면 A의 알파와 A의 베타가 2차 방정식의 근이죠. 동의합니까? 자,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이놈의 식의 모양을 정리해 놓을게요. 얘가 A의 X의 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A의 X 아니? 8이 아니군요. 이거 아니니까 2A의 제곱 곱하기 A의 X 플러스 1은 0 이거잖아요. 맞습니까? 근과 계수 관계 뭘 쓴다고요? 지수의 합을 알고 싶으니까 곱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A의 알파와 A의 베타의 곱이란 놈이 A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될 텐데 이게 근과 계수 관계에서 1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0입니다. 그러니까 지수의 근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 합을 쓰면 안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를 쓰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이거 어떻게 보면 매우 간단한 얘기인데 이거를 헷갈리는 학생들이 꽤 되고요. 생각보다. 예, 꽤 되고요. 그래서 2A의 제곱이 뭔지 안 알려줘도 문제의 답을 구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예. 이걸 파워 당당하게 2A의 제곱을 이렇게 써놓은 놈들은 진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다음 두 번째, 요런 지수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식을 갖는다. 이것도 항 3개짜리니까 지금 다음 방정식 형태로 나오겠죠. 예, 바꿔보면 4의 a제곱 곱하기 2의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16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여기는 굳이 바꾸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이 안 생기네요. 놔둘게요. 그냥 숫자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나요? 맞죠? 문제에서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간다고 했는데 자, 요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지려면 2차 방정식이 어떤 근을 가져야 되죠? 네? 다시 묻습니다. 요 지수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지려면 이 2차 방정식은 어떤 근을 가져야 되죠? 중근? 중근? 제발 중근? 또는 하나의 양의 실근과 하나의 음의 실근을 가지면 돼요. 제가 뭐라고 했죠? 지수함수의 치역은 양의 실수죠? 그러니까 2차 방정식 해가 성단 2개가 나왔어요. 근데 하나만 양수고 하나가 음수잖아요? 그럼 음수는 지수 방정식 해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해가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중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상황은 중근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부호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뭘 먼저 볼 거냐면 근의 부호를 먼저 판정하고 싶어요. 근의 부호가 어떤 상태인지. 알겠죠? 자, 여기서 두 근의 합을 먼저 구해봅니다. 얼마예요? 4의 a제곱분의 16이니까 양수죠. 맞습니까? 두 근의
곱, 여기서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라는 것은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과 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지수 방정식의 근의 합과 곱이 아니에요. 예. 얼마 나와요? 그냥 4 나오나요? 양수죠. 그럼 합도 양수이고 곱도 양수이기 때문에 두 근은 반드시 무엇입니까? 양수입니다. 즉 2차 방정식은 양의 실근만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근이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굳이 학교에서 내고자 한다면 절대 주관식 단답으로 안 낼 거예요. 서술로 되지. 그래서 이 두 근의 합과 곱이 양임을 확인하지 않는 학생들은 감점을 좀 심하게 하겠죠. 중근으로 답이 똑같이 맞게 나오더라도. 왜냐하면 상황은 하나밖에 설정하지 않는 거니까. 아시겠죠? 네, 이렇기 때문에 여기 이거의 의미가 뭐가 되는 거냐면 중근이 되는 거지 그냥 바로 중근이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판별식 써볼게요. 판별식은 얼마죠? 64? 맞아요? 마이너스 4의 a제곱 곱하기 4 곱하기 4의 a제곱인 것 같은데 맞나요? 이게 0이면 되죠? 네. 그러면 4의 2a제곱이 얼마나 얘기인가? 4의 제곱이라는 얘기인가? 맞죠? 네. 그래서 a가 1이다 라는 걸 할 수 있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두 근은 지수 방정식 근이 아니고 2차 방정식 근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편의상 이렇게 적은 거예요. 알겠죠? 됐습니다. 자, 이 정도 하시면 지수 방정식에서 나올 만한 예제는 다 다뤘고요. 다 이 범주 안에 있을 거예요. 예. 이걸 잘 응용하면 되는 수준이라서 못 풀 만한 문제 없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은 결국 뭐가 됩니까? 고등수학 상에서 어려웠던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고등수학 상어가 잘 안 잡혀 있으면 고3 때까지 계속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 때까지 물어볼 거예요. 할 줄 알 때까지. 자, 8번, 7번 보겠습니다. 로그 방정식은 뭐냐? 라고 하면 로그라는 기호 자체에 들어갈 수 있는 변수는 밑도 있고 진수도 있죠. 근데 지수 방정식의 경우에는 밑에 변수가 들어간 경우를 다항 방정식으로 따로 분류하거든요. 근데 로그 방정식은 분류하지 않아요. 그래서 밑에 변수가 있어도 로그 방정식이고 진수의 변수가 있어도 로그 방정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정의 자체가 좀 다른데 진수 또는 밑에 미지수를 포함한 방정식입니다. 당연히 진수 조건이나 미치의 조건을 되게 주의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벌써 오죠. 네. 항이 두 개이거나 항을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로그 함수가 1대1 함수라는 사실 이용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로그 함수는 1대1 함수이므로 이거를 항 두 개로 고치면 어떤 식의 형태가 얻어지냐면 로그 a의 fx는 로그 a의 gx 또는 로그 a의 fx이고 여기가 그냥 숫자 뭐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이 숫자도 사실 로그 a의 그죠? a의 b제곱을 쓸 수 있으니까 사실 이 밑에 건 굳이 안 적어도 돼요. 적자면 그렇다는 거고 이때는 뭘 풀면 돼요? fx는 gx라는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때 뭘 풀면 되죠? fx는 a의 b제곱이라는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이때 뭐에 좀 조심하셔야 되냐면 밑과 진수의 조건에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수 방정식은 밑을 제외하면 제한 조건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사실은 밑에 변수가 들어있지 않으면 아예 없는 거예요. 양수 조건, 치역의 양수 조건 정도 있는 건데 얘는 밑과 진수 조건에 조심해야 돼서 좀 틀리기가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하나만 더. 이러한 꼴로 항을 두 개로 만들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또 취합니다. 양변의 로그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지수로그 관련된 문제를 풀다가 막히는 걸 만나면 그냥 마스터키입니다. 아시겠죠? 양변의 로그를 취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진짜 막히는 문제 만났을 때, 아, 맞다. 쌤이 양변의 로그를 취하라 했지? 딱 취해보세요. 그러면, 역시, 마스터키.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알겠죠? 네. 양변의 로그를 취하시면 됩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항이 몇 개입니까? 항이 몇 개냐고? 아니, 항은 3개인데 왜 대답을 못해? 3개인데, 로그는 합을 진수의 곱으로 고칠 수 있으니까, 항을 2개로 만들기 엄청 쉬운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항을 2개로 만들 수 있어서, 이걸 로그 2x, x-1은 로그 x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적어요. 맞냐? 맞냐고? 진짜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 방정식을 처음 배우면 학생들이 자꾸 여기다 등호를 적죠. 본인 적어본 기억 있어요? 왜 우리가 처음에 식을 배우잖아. 식을 변형하면 등호를 연결해서 막 이렇게 적잖아요. 근데 등식은 앞에다 등호 적으면 안 돼요. 그죠? 원래 뭐 적어야 되죠? 원래 뭐 적어야 돼요? 이걸 적죠. 필요 충분 조건의 그 기호. 이게 이제 equivalent라고 하는 동치 기호거든요. 이 동치 기호를 적는데 이 동치 기호를 편의상 생략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동치 기호는 뜻이 뭐냐면 위에 적힌 방정식과 아래에 적힌 방정식은 수학적으로 의미가 같아요. 이런 뜻이에요. 맞아요? 그럼 위에 적힌 방정식과 아래에 적힌 방정식이 수학적으로 의미가 같은가요? 안 같으니까 물어봤겠죠. 안 같으니까. 네, 안 같습니다. 왜 안 같죠? 진수 조건을 보면 얘는 양수, 얘는 1보다 커요. 둘이 합치면 1보다 큽니다. 여기서는 얘가 양수이면 되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x는 0보다 작으면 돼요. 그러니까 진수 조건이 달라요. 같은 식이 아니에요. 서로 같은 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밑과 진수의 조건을 안 틀리려면 이 동치 기호를 매우 신중하게 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같지 않은데 그냥 기계적으로 같다고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쓰기 전에 옆에다 뭐라고 적냐면 x가 1보다 크다고 적는 거죠. 그러면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은 정말 수학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식이 되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처음부터 항을 합칠 때 진수 조건을 쫙 보고 동치가 되게 변형을 하시면 밑과 진수의 조건을 틀려서 문제를 틀린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지막에 다 해놓고 위에 올라가서 찾는다고 보통 풀이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문제가 짧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 문제가 좀 길어지면 여기까지 풀 내렸어. 이미 잊었어요. 이게 로그 방정식인 것도 잊었어요. 알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온 답을 그냥 적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해놓고 저는 이제 이걸 계속 적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놔요. 문제 풀 때 제가 문제를 풀 때 이 지랄을 해놔요. 그럼 답 적기 전에 왜 동그라미 찾았지? 이러면 딱 보겠죠. 예, 이거 한번 확인하려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이제 여기하고 여기 같다로 문제 풀면 되잖아요? 그럼 2x의 제곱 마이너스 2x는 x의 제곱 더하기 3입니다.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x가 얼마죠? 마이너스 제곱 3 되는데 꺼져.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x가 1보다 크다고 적혀 있으니까. 근데 잘못 생각하면 마이너스 1과 3을 답으로 적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수학의 동치 변형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리죠. 같은 거 아닌가? 이러면서. 알겠죠? 이걸 좀 신중하게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실수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아시겠죠? 사실 다른 방정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위에 적은 식과 아래에 적은 식이 계속 수학적으로 같은 의미를 갖는가를 확인하면서 다음 줄을 적어야 되는데 별로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는 로그의 빛이 2고 얘는 로그의 빛이 4입니다. 밑이 이렇게 서로 다른 경우에는 2 또는 4로 통합을 해주면 좋은데 2로 통합할까요? 4로 통합할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큰 걸로 맞추라고. 왜냐면 2로 맞추게 되면 결국 무슨 짓을 하게 되냐면 저게 2에 접하면서 2분의 1 나오죠. 위로 올리면 루트 x-1 나오죠. 무리방정식 형태가 나와요. 그러니까 불편해지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로그에서 로그를 합칠 때는 무조건 큰 숫자로 맞춰주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4로 맞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로그 4의 x-5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죠. 여기는 로그 4의 4 곱하기 x-2 이렇게 쓰면 되죠. 맞아요? 맞냐고?
안 맞는데? 왜 자꾸 맞다 그래? 맞아요? 맞습니까? 왜냐면 이 윗줄에는 x의 제한 조건이 뭡니까? 5보다 크다죠. 여기 아래줄에는 x의 제한 조건이 뭡니까? 2보다 크고 5는 아니야. 이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위식과 아래식이 똑같으려면 여기 옆에다 뭐라고 적어야 된다고요? x는 5보다 크다. 이렇게 적어야 한다니까요. 지금 밑과 진수의 조건을 아예 틀리지 않은 방법을 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알겠죠? 예. 위식과 아래식의 진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같은 식이라고 볼 수 없는데 제가 5보다 크다라고 적으면 이 둘은 이제 수학적으로 동일한 식이 되는 거죠. 제 말 이해 가십니까? 윤서 알겠어? 널 부른 거야. 알겠냐고. 응. 자, 이제 그럼 문제 풀면 됩니다. 예. 그러면 여기 이 부분하고 여기 이 부분이 같다를 가지고 문제 풀면 되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는 4x 마이너스 8. 정리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33은 0이죠. 그럼 이게 10이라고 3인가요? 그죠? 그럼 x는 3하고 11 나오는데 3을 버릴 수 있죠. 이렇게 5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죠? 3 같은 거 나오면 막연히 3이 양수니까 상관없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는데 예. 진수 x-5가 있었기 때문에 3을 넣으면 음수 돼버리죠. 그죠? 이게 보세요. 졸라 독특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숨이 나오잖아요. 마스터키 무엇인데요? 양변의 로그를 취하시면 되죠. 양변의 로그를 취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는 이미 얘가 상용 로그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상용 로그를 취하시면 좋겠죠? 맞아요? 그럼 좌변은 로그 x의 제곱이 될 거고요. 우변은 3 더하기 2 로그 x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동의합니까? 이렇게 정리되고 이거 굳이 치환하지 않아도 로그 x라는 놈이 마이너스 1 또는 3이라는 거 알겠죠? 그럼 x가 10분의 1 또는 1000이라는 것도 알겠네요.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여기서는 제가 진수 조건을 옆에 부가적으로 적지 않고 그냥 막 풀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로그 x가 끝까지 살아있어요. 그죠? 여기에서 이미 진수 조건이 확인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 x는 양의 수이다 이제 쓸 필요 없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항이 3개 이상인 로그 방정식 해법이면 뭐겠어요? 이것도 뭐에 합성한 거죠. 다항 방정식이, 다항 함수에 합성한 거예요, 로그 함수를. 예. 심지어 그건 제 예제도 안 넣었어요. 워낙 뻔해서. 지수 방정식에서 그 3개짜리 풀 줄 알면 로그 방정식은 당연히 풀 줄 알겠죠. 왜냐면 로그 방정식은 치역이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심지어 치환했을 때 변수도 고려 안 해도 돼요. 진수 조건만 생각하면 알겠죠? 예. 그러니까 얘는 그냥 결론만 적겠습니다. 로그 AX를 치환하여 다항 방정식을 풉니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은 치역이 아니고 진수 조건입니다. 진수 조건만 조심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이거 풀어볼까요? 11번에 1번 뭐가 보이시죠? 뭐가 보이시죠? 뭐가 보이냐고? 역수 이미 보이죠? 기왕이면 이거를 t로 치환할까요? 그게 우리가 좀 더 편안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t 플러스 t분의 3은 4다. 정리하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이다. 이게 되니까 따라서 t라는 놈이 1 또는 3이 되겠군요. 그 말은 로그 10의 x라는 놈이 1 아니면 3이 된다는 얘기니까 x는 뭐라는 얘기예요? 10 아니면 1000이라는 얘기죠. 별로 안 어렵죠? 네. 역수임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이거 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바꿔요? x하고 5라고 바꾼다고요? 왜 바꿔요? 바꿀 수 있어요. 아니 그냥 같은 거죠. 이 얘하고 얘는 그냥 같은 숫자예요. 아시죠? 예, 그래서 같은 거예요. 일부러 제가 1번 다음에 2번을 배치했는데 이거 자꾸 역수라고 부르는 새끼들이 있어요. 역수 아닙니다. 이거 같은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5 로그 x하고 x 로그 5는 같은 수니까 그냥 이거 하나만 변수로 보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5 로그 x의 제곱인 거죠, 이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6 곱하기 5 로그 x인 거죠. 플러스 5는 0이고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요,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면 5 로그 x란 놈이 1이거나 5가 나오죠. 그럼 로그 x란 놈이 0이거나 1 나와요. 맞죠? 그럼 x란 놈이 1이거나 10이 나오는 거죠.